그가 학교 가기 싫어합니다. 아침마다 늦게 일어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I have my son go to school. 이렇게 예문이 있다면은 한번 보세요. 나는 나의 아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딱 정확하게 나와요. 여기까지. 나는 가지고 있어. 내 아들을요. 그죠? 정확하잖아요.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이 단순하게 가지고 있다만 알면요. 그 다음 걸 해결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가지고 있다는 것은 소유인데 아들을 내가 마치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아들을 내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내가 영향력이 있다는 거고 아들에게 내가 통제력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동사 중에서 시키는 동사를 무슨 동사라 그래요? 사역동사라 그래요. 사역동사는 시킨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이 have 동사가 뭐예요? 결국 사역동사다라고 우리가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사역동사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이 이거라 그래서 한국에서는 요것만 있는 줄 안다 그랬어요. make하고 have하고 let하고. 그죠? 그 외에 이제 help, 준사역동사, get 이런 것들이 있다. 이랬고 이것만 사역동사라 그랬어요? 아니면 시키는 건 수십만 가지 동사가 다 시키기만 하면 사역동사라 그랬어요? 시키기만 하면 사역동사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역할 수 있다는 것, 누굴 시킬 수 있다는 것은 통제력이 있다는 거고 그를 소유한 것과 진배 없어요. 근데 현대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지배한다고 안 할 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사장님은 종업원을 월급 주고 지배하는 것이고, 그죠? 그 월급 가지고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편안하게 살려면 일을 해야만 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우리 아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인데 이걸 한국식으로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나는 아이를 학교에 가도록 만들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have는 뭐예요? 가지고 있다는데 만들었다로 되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했던 것인데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여기서 왔다는 거죠. 그럼 이거 바꿔볼게요. have 대신에 make를 써보세요. 제가 이것을 과거로 안 한 것은 편의상 그런 거야. I had 과거로 쓰면 나는 그를 학교 가게 만들었다가 되는 거고 I have는요 만든다 이 뜻이고 여기 그냥 현재로 써보겠어요. I make my son. 보세요. 나는 뭐예요? 내 아들을 뭐예요? 만들어요. 근데 만들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없으니까 만든다, 필요에 의해서 만든다 했던 게 기억이 나죠? 어떤 걸 만드는가 보니까 아들을 만들었어요. 아들을.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들에서 학교에 가는 아들로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해가 되죠? 사람이 달라졌잖아요. 억지로 시켜서 갔든 어쨌든 학교는 가잖아요. 그런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have도 뭐예요? make의 뜻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시키다. 다음 예문을 보면 더 정확하게 시키다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시계가 있는데 고장 났어요. I have my watch fixed. 이 fixed는 repair랑 같은 말로 repaired. 수리하다가 repair거든요. fixed 고치다 수리하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확실하게 보이죠? 나는 소유한다. 무엇을? 내 시계를. 그죠? 나는 소유한다. 내 시계를. 이걸 먼저 이해해야 돼요. 내가 시계를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시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시계를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이 시계의 운명은 나한테 걸려 있어요. 고장났으면 갖다 버릴 수도 있죠. 근데 놀랍게도 어떻게 해요? 고쳤다 이 말이에요. 픽스가 고치다인데 픽스가 고치다. 무엇을 고치다예요. 근데 fixed 하면은 이게 과거 분사가 되면 고쳐진이라는 뜻이에요. 고쳐진.
과거분사는 수동태예요. 수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해석해 보죠. 누군가에 의해서 고쳐짐을 받은 시계를 가지게 되죠. 누군가에 의해서 고쳐짐을 받은 시계, 고쳐진 시계를 갖게 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고치면은 고쳐진 시계를 갖게 되죠. 그것도 결과잖아요. 내가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걸 해석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군가에게 시켜서 시계를 고쳤다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누군가 뒤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요? 시계 수리공이 뒤에 숨어 있다고 뻔하기 때문에 뒤에 생략한 거예요. 뒷부분에 시계 수리공이라고 하는 것을 생략하고 도도 누군가를 통해서 고쳐진 그러한 시계를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고친 게 아니야. 누군가가 고쳐준 거지. 만일에 내가 시계 수리공의 기술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직접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I fixed my watch. 이렇게 되면 뭐예요? 내가 내 시계를 직접 내가 고친 거예요. 윗부분은 뭐예요? 사역동사예요. 누군가 시켜서. 아랫부분은 뭐예요? 내가 직접 고친 거예요. 이거 구별해야 돼요. 위에는 누군가가 대신해 준 거고 밑에는 뭐 내가 한 거예요. I had, 이제 과거 한번 써보죠. My hair cut. 이렇게 돼 있어요. cut은요, 과거도 cut, 현재도 cut, 과거분사도 cut, 이렇게 해서 cut이에요. 자, 이건 뭐예요? 과거분사예요, 과거분사. 현재도, 현재, 과거분사. 자, 보세요. 나는 가졌다. 뭘 가졌어요? 내 머리를 가졌어. 어떤 머리를? 깎여진 머리를 가진 거죠, 결과적으로. 이거 본인이 깎아요? 아니면 이발소에 있는 이발사가 깎아요? 이발사가 깎죠. 이건 내가 깎은 게 아니에요. 내가 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I cut my hair.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내 머리 내가 깎았다는 뜻이에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have에는 뭐예요? 누굴 시킨다는 것이 있다는 걸 명심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뭐다? 시켰으면 깎여진 머리를 내가 갖게 되는 결과가 되죠. 그런 거예요. 깎여진 머리. 그런데 누군가 시켜서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have를 여기다 쓴 거고, 요건 내가 직접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식 사고방식의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을 시켜서 하는 것과 내가 직접 하는 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다른 예문을 보죠. 그래서 have 동사가 왜 사역동사로 쓰이는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have가 있어요. 그 다음에 something이 있어요. 뭔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가지고 있어요. against가 있어요. you가 있어요. 내가 당신을 만났어요. 근데 내가 뭘 가지고 있어? I have something. 나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against you. 당신에게 적대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have something against 하면 반감을 품다. 뭐뭐에 반대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뭐예요? 전치사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 전치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꾸며주죠. 내가 가지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까지는 내 소유야. 근데 설명을 뭐예요? something에 대해서 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당신에 대해서 적대적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have something against 반감을 가지다, 반대하다, 적대감을 가지다 이 뜻이에요. 이렇듯이 have 동사도 여기 핵심 동사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핵심 동사들은 전치사들이 와서 도와줌으로 인해서 수십만 가지의 표현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I have this task. task가 과업이에요. done. 여기 전에 공부했던 do가 나왔죠? do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행함이라는 것도 있고 행하는 것을 쭉 마친다는 뜻도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하는 것이 맞춰진 거죠.
보세요. 나는 가졌다. 무엇을 가진 자, 가지고 있다. 이 과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과업이에요? 끝나진 과업. 이건 뭐예요? 누군가 시켜서 끝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시켜서 끝나게 한 거예요. have가 보이면 뭐예요? 주로 시킨다라는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둬야 돼요. 그리고 결과니까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끝내진 과업. 이 과업을 나는 가졌다 이 말은 이 일을 끝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끝낸 게 아니라 누군가를 시켜서 끝냈다.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have는 무슨 뜻이냐? 소유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소유욕에 대해서 완벽하게, 영향력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예문을 이제 완전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렇게 돼 있어요. I have a strong influence on him. 자, 여기 보세요. have는 가지다고, strong은 강력한이고, influence는 영향력이란 뜻이에요. 영향력. 자, 그러면 나는요, 그에게 영향력이 강력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근데 on을 썼죠? on이 뭐예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그에게 뭐예요? 여기가 그가 있으면, 이 A라는 게 있으면 그 위에 강력한 B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그러니까 B는 위에서 A를 누르죠? 붙어 있지만 사실은 뭐야? 압박을 주고 있죠? 근데 이게 B가 영향력이라면 A가 그라면은 그에게 영향력이 크죠? 이 영향력을 누가 컨트롤하고 있어요? 내가 컨트롤하고 있죠. have 때문에. 놀랍게도. 보세요. 나는 컨트롤하고 있어. 나는 통제력을 갖고 있어. 나는 지배하고 있어. 뭘 지배하는가 보세요. 잘 보세요. 나는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배하고 있다. 무엇을 지배하느냐? 영향력, 강력한 영향력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소유하고 있으니까. 강력한 영향력을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강력한 영향력도 내가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놀랍게도 전치사 오늘 딱 씀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 강력한 영향력을 그에게 갖다 붙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강력한 영향력을 내가 지배하고 있지만 이 강력한 영향력이 그에게 영향을 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를 내가 지배하는 꼴이 됐죠. 연쇄고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B가 A를 누르고 있는데 B가 커요. 강력한 영향력이야. A가 힘들어요.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강력한 영향력을 누가 갖고 있냐면 내가 갖고 있다고요. 내가. have 동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이거 가운데 있는 이 영향력을 지렛대로 써서 얘를 내가 지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향력을 강력하게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I will have him do so.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그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뭐뭐 할 것이다. 의지, 뭐뭐 할 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그를 시킬, 여기 있잖아요. 시킬. 뭐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시킬 영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to 부정사를 써야 되는데 안 쓴 이유가 뭐예요? have라든지 make나 let이 나오면은 쓰지 않는다라는 문법에 맞춰서 안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그렇게 하는 그를 내가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겨우 시키니까.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have 동사는 하려면 끝이 없어요. 좀 몇 가지 머릿속에 정확히 넣어야 될 게 have 동사는 인간의 소유, 탐욕, 소유욕이죠. 거기서 온 것이다. 소유욕은 어떻다? 발전으로 갈 수도 있고 파멸로 갈 수도 있다. 지나치면 파멸로 갈 수 있다. 소유하고 있는 것은 계속 가지고 싶어 한다. 그래서 keep 동사가 옆에서 필요하다. 왜 소유하려고 하는가 보니까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통제해서 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목적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have는요, 인간의 모든 행동들에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이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have로
귀착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걸 갖게 되는데 만드는데 왜 만들어요? 가지려고. 왜 깨부셔요? 깨가지고 무슨 영향력을 내가 행사하려고, 가지려고. 그죠? 뭔가 해부를 이루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뺏기도 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머릿속에 먼저 두고 이 동사 공부를 해야겠다.